73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니까 지금 제가 어쨌든 뭐 내가 내 땅 사용하는 건 일단 논외라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엄마 땅을 사용해. 엄마 땅 위에다 내 집 짓는다. 그러면 타인 토지잖아요. 그죠? 남의 땅에 대해서 적법한 건원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 지난 일부 방송에서는 법정지상권에서 성립요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 인이 박힐 정도로 말이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참 근데 법정지상권이 참 대단히 아쉬운 게 뭐냐면요. 내가 말 그래, 잘 알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현재 토지만 경매 나온 거, 또는 건물만 경매 나온 거, 그런 걸 해가지고 물건 검색을 해보니까 마땅하게, 건드릴 만한 물건들이 잘 없더라고. 제 기준에서 봤을 적에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게 마땅하게 이게 그 물건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니까, 요즘부터 그런 물건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는데, 이런 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요건 지금 제가 잠깐만요. 화면을 또 잠깐, 와야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이러한 유형의 물건들이 자꾸 많이 나왔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땅과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A가 말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버렸습니다. 새로운 건물 신축하니까 갑 입장에서 기분 엄청 더럽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아니, 내가 땅하고 건물 같이 담보 잡았는데, 이 A가 말이죠. 지 마음대로 건물 부숴버린다. 그러면요, 이 건물의 갑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었는데, 저당 목적물인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도 빠이빠이 없어져 버립니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자기는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땅에만. 땅에만, 건물이, 그러니까 여기 A가 있고, 다시 이제 이 A라는 사람은 여기 소위 이제 구건물입니다. 구건물인데, 구건물과는 통일성을 결례하는 새로운 신축 건물을 신축했고, 이 상태에서 보니까 A라는 사람이 갑한테 이자도 제대로 안 내고 뭐 그랬던 모양이라. 이러다 보니까 갑은 열받아가지고 그냥 건물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갑은 있잖아, 내가 옛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잡았거든. 그래서 나 이 건물에도 같이 경매 신청할까? 이거 안 됩니다. 저당권은요, 저당권 유용이라고 돼. 유용, 저당권, 이건 한자로 써야 돼. 이거 유용에 저당권 유형 금지랍니다. 이게 뭐냐니까, 여기에 옛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게 옛날 건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 이게 다시 싸잡아가지고 토지건물 일괄적 경매 신청한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 봐가 기분이 정말로 더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 하더라? 땅만 경매 신청한다 하더라? 땅만, 그죠? 여기 보니까 이게 지상 건물이 예를 들어가지고 또 이게 그렇습니다. 지상 건물이 등기가 됐다면요, 이 갑은 건물까지도 같이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도 누구 명의로, A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요, 토지 건물 일괄내에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봐가지고 제가 보니까 점선을 해놨습니다. 등기를 안 해버렸어. 등기 안 했다 그러면 땅만 경매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땅만 경매 신청한다. 땅을 누가 낙찰받아, 이런 물건 여러분들 들어가서 낙찰, 그러니까 자금력이 넉넉하다면 또 지상 건물이 폼난다 그러면 이런 건물 여러분들 들어가서 낙찰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단지 이건 뭐다, 낙찰 받는데 받고 나서 여기서 뭐 가처분 들어가고 지금부터 복잡하게 나갑니다. 토지 있는 뭐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에는 가처분 들어가면서 또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건물 철거 소송하고 복잡하게 막 나가야 돼요. 이거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 1시간 가지고 다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가등기에 대해서 완전 정복,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법정지상권 완전 뽀개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차근 여러분들 정복에 나가시면요. 그때는 뭐다 나중에 큰 어떤 경매 해가지고 이게 이렇구나 해가지고 감이 잡히면요. 그다음부터 이제 안정의 경매 스쿨 방문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아는데 뭐 하려고 오셔가지고 시간 낭비하면서 보십니까, 그죠? 예. 곧 그렇게 될 때까지만 이게 안정의 경매 스쿨 채널에 여러분들 머물러 계셔야 된다니까요. 찔끔찔끔 해가지고 잊어먹을 만하면 들어와 보고 그런 사람도 안 돼요. 예. 그런 사람 절대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 가집니다. 또 옆으로 빠집니다. 예, 제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 상에 보면 경매 채널에서 유용한 채널들 몇 개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근데 몇 개 채널을 보니까 유용한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셔가지고요. 내가 정말로 독한 마음 잡수시고 독한 마음 잡수시고 한 6개월만 이게 영상을 보시죠. 6개월이 뭐하다 뭐 3개월로 보세요. 그 대신 뭐다 이게 하루에 말이지 한 서너 시간씩 투자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서 시작도 없이 무슨 예능 프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저는 사실 요즘 보면 심심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1박 2일 이런 예능 프로 많이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게 경매익을 완전 정복할 때까지는 그냥 이것만 하시다 보면 윤곽이 잡혀요. 해보시라고. 해보지도 않고 안 하거든요. 참 보면 주변에 참 답답한 사람도 많더라고. 또 주변에서 보면 그 나이 30대 40대 이렇게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 보면 자기네들 안 늙을 줄로 알고 있거든요. 큰 착각이야. 어느 순간 팍 되면 야 60, 70대 버린다니까. 그때 노후 준비 안 돼서 뭐 어쩔 낀데 봐가지고 어이구 그때 노후가 상당히 비참해진다니까요. 이거는요 남자 여자 불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연세가 있으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경매 쪽으로 완전히 내가 빠꼼히 도사가 되는 것이죠. 도사가 되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큰 어떤 보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 더 이상 또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토지가 경매가 넘어왔다. B가 토지를 낙찰 받았다 이거죠. 그럼 이게 또 따져보자 이겁니다. 법정이상권 하니까 첫 번째 법정이상권 하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대요. 같았다는 AA 그죠? 맞네. 두 번째 보니까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어라. 갑이라는 사람이 땅에 담보 잡을 때 지상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2번도 맞췄네? 야, 3번 뭐지? 그러니까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라? 이 경매잖아요, 경매. 예. 경매죠. 근데 이 경매는 무슨 경매? 임의 경매입니다. 맞잖아요. 저당권 설정했고, 그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하니까 임의 경매지요. 요 경매는 무슨 경매다? 이게 임의 경매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강제 경매, 공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이때는 저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가는데요. 성립 요건 좀 틀립니다. 그런데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어떤 그 효력면에 거의 비슷합니다. 뭐 99.99% 뭐 비슷하다 봐야겠죠. 그죠? 자, 이제 네 번째 보니까 뭐냐면 대법원 98다 43601호 판결에 의한 뭐다 단독 저당이어야 된다. 이게 단독 저당. 야, 근데 보니까 갑이 말이지 처음에 담보 잡을 때 이게 땅만 담보 잡았습니까? 아니면 땅하고 건물 같이 담보 잡았습니까? 공동으로 땅하고 건물 같이 담보 잡아. 우와, 이거 1, 2, 3번은 다 갖춘지 4번 요건 결해버렸어. 여기 대법원 98다 43601호 판결이요.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그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3개인가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어지간하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땅만 경매 나왔네. 땅만 경매 나왔는데 야, 지상의 건물이 아주 신축이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신축 건물에도 어떡한 낙찰을 받아버려요. 왜 받냐? 이게 지상 건물의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거죠. 없으니까 단지 우리는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건물 부숴버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완전히 유아원생의 어떤 마인드다 이렇게 봅니다. 즉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라는 거기에서 딱 스타트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B는 누구한테 A한테 뭘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야, 너 있잖아. 너 남의 땅 사용 못하잖아. 못하는데 네가 계속 너 건물을 남의 땅에 네가 점유를 하고 있네. 근데 너 점유는 무슨 점유인 줄 알아? 불법 점유지 맞잖아요. 그죠? 적법 점유가 아니잖아요. 불법 점유니까 너의 불법 점유는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로
불법 행위로 누가 토지 이분입니다. 이분의 입장에 봐가지고 손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건물을 A가 지가 지손으로 건물 팍 부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평당 600만 원, 700만 원 들어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지가 포크레인 가지고 건물 부수겠습니까? 안 부수지 봐가지고 부수는 그런 미는 검팅 같은 거 없어요. 봐가지고 그러면 B는 뭐다 A한테 불법 점유잖아. 너희 불법 행위로 내가 손해를 입어봤던 손해 그죠?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봐가지고 야, 너 있잖아. 너 내 땅 사용 못 하잖아. 보니까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4가지 중에서 대법원 98-43601호 판결에 의한 단독 저당이 아니고 네 공동 저당이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지. 따라서 어떻게 한다. 건물 철거해라 이거지. 따라서 건물 철거 소송을 또 가는 제기한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봐가지고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가처분도 보면 아주 싸가지 없는 가처분이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4가지 없는 가처분이 있어. 이게 뭐냐면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입니다. 이 가처분은요.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전혀 관계없어요. 얘는 무조건 안 주고 불사신이야. 이 가처분. 그것도 이 가처분 중에서도 이게 여기 피보전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피보전 권리가 있어요. 딱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이렇게 피보전 권리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이에요. 이 가처분은요, 불사신입니다. 안 주고. 무조건 안 죽는 거예요. 예. 그죠? 또 네 번째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B가 A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네 가지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땅을 B라는 사람 낙찰받았는데 이게 요 A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봐가지고, 야, 이거 내가 4가지 어떤 공격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B가 납니다. 너무나도 내가 확 마음을 놔버리면요. 그때 A가 또 B한테 역공을 해버린다네. 확 B, 제가 만약에 A라 그러면 저는 B 뒤통수 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단지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된다. 아니면 성립 안 된다. 이 건가 성립 안 되잖아요. 그죠? 성립 안 됐을 적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말이죠. 제가 만약에 건물 소유자라고 먼저 떡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 하면서 제가 뭔가 착 해버리면 이게 토지 소유자가 이런 거 재물이 해봤자 이거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토지 낙찰, 이게 완전 경매 선수들이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법정지상권. 이게 토지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선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착 작업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뭔가 어떤 방어막을 딱 치는 이게 머리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리겠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할 테니까, 그죠? 안중이 얼마나 착합니까? 봐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봐가지고. 오늘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한 분이 네이버 지식인에서 뭐 상당히 어떤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연세가 보니까 67이시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활동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 말씀 중에서 딱 저한테 피부 와닿는 말씀이 뭐냐니까, 지식은 나누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죠? 지가 혼자 알고 있는 거 지가 다 감추고 있으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서점 가시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뭐 내용 책들도 있고 또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보면 이런 영상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뭐 뒷단에 뭐 또 자랑한답시고 이렇게 지식을 나눌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결국은 뭐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건 여러분들 몫이라는 것이죠. 제가 거기까지 이렇게는 못하더니 밥상은 차려드렸는데 밥을 떠서 여러분들 입에 못 넣어드립니다. 저도 배가 고픈데 제가 밥 먹어야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요 A라는 사람이 말이죠. A라는 사람이 B가 낙찰 받으니까 요번에 이 사람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니까 이게 건물 신축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이게 세상 물정 잘 모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막 좀 당하잖아요. 특히 젊은 양반들 부동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정확하게 알려면 경매 확실하게 알면 돼요. 근데 봐가지고 그냥 부동산 중개업소 어쩌 해가 말이지 그냥 어떻게 보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틀리기 때문에
불안정한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인덕션에다가 막 풀 옵션 다 넣어주는 거야. 어? 룸 에어컨에다가 말이지, 저 뭡니까, 붙박이장 넣고 막 해놓으니까, 어이구, 막, 껍데기만 보니까, 부동산 껍데기만 보면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내부, 속이 썩었냐, 그건 등기부등본 봐야 돼. 등기부등본 볼 줄 아나. 심지어 어떤 양반들은 등기부등본 볼 줄도 모르더라고.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에 한번 저한테 전화도 주셨는데, 이분 목소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혹시 등기부등본상에 뭐 어떤 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등기부등본이요? 그건 뭐예요? 뭐야? 제가 막 깝깝해 죽겠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그러면 부동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부동산 번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등본 발급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제가 기도 한 차가 제 전에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연세가 드셔도 이게 모르시는 거라. 예.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요, 반드시 등기소가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발급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사무소 가도 발급받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다 건축물 대장, 가옥 대장 다 발급받습니다. 돈 주면 다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이게 이제 이 A 입장에서 봐가지고, 야, 건물도 한마디로 삐까번쩍하니까 말이지. 새로운 임차인들 막 집어넣는 거, 임차인들.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봐가지고 확 건물을 부숴본다 그런데 이거 건물 부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임차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게요. 이제 A가 말이죠. B를 한마디로 골탕 먹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게요. 먼저 이제 B가 낙찰 받았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B가 낙찰 받았어요. 잘 받았다 이거죠.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A가 그다음부터 어떤 술수를 쓰느냐. 그러니까 이제 A는 이때 등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 A라면 얼픈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합니다. 이때는 등기를 안 해. 등기 안 했다가 B라는 사람이 땅을 낙찰 받았을 때 제가 A가 등기를 해버려요. 등기를 한다. 등기하면 일단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A가 안종현이가 건물 소유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 그것도 임차인들을 또 전세보증금 좀 싸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등기하였다더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갑을병정 막 해가 임차인들 막 집어넣어버려. 이 사람 다 전입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B 입장에서 봐가지고 해가지고 A가 마음에 안 들고 까본다. 그럼 뭡니까 이게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왜 제기하느냐. 그러니까 B는 A 건물을 강제임의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A 입장에서 이제 지가 할 도를 다 했다 이거죠. 임차인 막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면 B 입장에서 열받아고 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판결문 가지고 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하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하는데, 아이고야, 강제경매 신청에 기입등기보다 임차인들 먼저 따다다다닥 먼저 전입신고돼 있네? 우와, 이 사람들 전부 다 뭐다,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야, 이거 경매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거 법원에다 너는 배당 신청하지 말아버려. 이런 식으로 하게 또 경매 사건이 질질 끌려버린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럼 이런 걸 또 대비해가지고 이제 4번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떻게 막 치유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B는 뭐다? 여기 예를 들어 갑과 이런 사람, 병, 이런 사람들이 임차인이 됐을 적엔 B는 뭐다? 갑, 을, 병에 대해서, 명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또 안종현이 생각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B와 갑, 을, 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요. 그죠? B의 상대는 오로지 A지, 이 건물의 임차인인 갑, 을, 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B가 이게 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좋아. 내가 철거 소송 제기했어요. 법원에서 판결 났습니다. 건물 부숴라, 이거지. 근데 건물 부숴러 갔어. 가는데 어머야 보니까 갑, 을, 병 임차인들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건물을 철거합니까, 그죠? 이때는 뭐다? B하고 이 임차인 간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이제 상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 집행할 수 있다. 요런 수순을 밟아가지고 이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요것도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앞으로 법정 상권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에 대해 가지고요. 이게 맛배기식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할게요. 이제 관습법상 법정 상권하고요. 약정지상권, 또 민법 제622조에 의한 차지권, 또 분묘기지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타인 토지입니다. 타인 토지에 대한 적법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인데, 여기서 이제 이미 현재 58분이네. 여기서 또 이제 한 꼭지를 또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오버돼 버려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4월 26일 날이지요. 4월 26일 날에는
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요. 약정지상권 민법 622조 차지권하고 분묘기지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